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평소보다 많이 걸었을 때, 어깨나 등 다리 근육이 뻐근하고 아픈 경험 많이 하셨나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나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거나 며칠 전 운동 후부터 계속 근육이 당기고 아파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증상들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잘못된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쉬면 낫는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대처 없이 방치하다가 만성 근육통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편안한 일상 되세요. 통증 염증 감염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모르면 만성화될 수 있는 근육통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근육통은 성인의 90% 이상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하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으로,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육통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문제는 근육통 환자의 약 60%가 단순히 참거나 잘못된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다가 근육 경직이나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거나 때로는 심각한 근육 질환의 초기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관리 가능합니다. 근육통은 초기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방치하거나 잘못 치료할 경우 근육 위축이나 관절 구축, 만성 섬유 근육통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근육통이란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이나 염증, 경련,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으로 급성 근육통과 만성 근육통으로 크게 나뉩니다. 근육통의 원인은 과도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수면 부족부터 근염이나 근육병증, 류마티스 질환 같은 심각한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며 통증의 위치와 양상, 지속시간, 동반 증상에 따라 원인을 감별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벼운 근육 피로감 정도만 느껴야 하며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육통에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극심한 근육통이나 평소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통증입니다. 특별한 외상이나 운동 없이도 심한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기존 근육통과 완전히 다른 부위나 성격의 아픔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사용하던 진통제로도 쉽게 완화되지 않으며 며칠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근육통과 함께 전신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근육 아픔이 아니라 발열이나 근력 약화, 근육 위축, 피부 발진, 관절 부종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근염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류마티스내과나 신경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근육통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거나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한 부위에만 나타나던 통증이 점점 넓은 범위로 퍼지고 강도도 세져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섬유근육통이나 전신성 근육 질환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류마티스내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초기 근육통에서는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 잘못된 자세 등 일상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며 충분한 휴식과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국소적이며 움직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중기로 진행되면 근육통이 더욱 지속되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의 강도가 강해져서 일상활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쉽게 호전되지 않으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고 근육 경직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만성 근육통 단계는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약과 근육 위축, 관절 구축이 나타날 수 있고 근염이나 근육병증, 섬유근육통, 류마티스 질환 같은 심각한 원인의 가능성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동반되어 전문적인 치료와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에 이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온몸 근육이 염증성 질환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근육통의 단계별 접근과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원인 파악과 적절한 응급 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후 발생한 급성 근육통에는 손상 부위의 안정과 냉찜질, 압박, 거상을 시행하고 필요시 소염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되 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8시간 후부터는 온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육통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기에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 이완제나 국소 마취제 주사, 근막 이완술 등도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성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진료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근요소 수치나 염증 지표, 자가 항체를 확인하고 근전도 검사나 근육 조직 검사로 근육 질환을 감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류마티스내과나 신경과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계획을 수립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육통의 원인별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근육 손상에는 초기 48시간 동안 냉찜질과 안정을 취하고 이후 온찜질과 점진적 운동으로 회복을 돕습니다. 만성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근막 이완술이나 건침, 치료,
보톡스 주사가 효과적이며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합니다. 첨유근육통은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사용하고 유산소 운동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시행합니다. 근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며 정기적인 근효소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류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근육통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며 질병 조절 항류마티스제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근력 약화나 근육 위축, 연화곤란이 나타나면 중증 근염이나 근육병증을 의심하고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근육통과 함께 발열이나 피부 발진, 관절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감염성, 근염 가능성이 있으며 즉시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근육통과 함께 호흡곤란이나 삼킴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중증근무력증이나 염증성 근육병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신경과 응급 진료가 필요합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 복용 중 심한 근육통이 발생하면 횡문근육해증 가능성이 있어 즉시 약물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통 관리 후에도 재발 방지와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개인별 유발 요인을 파악하여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를 피하고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상이나 근육통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처방받은 치료약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을 악화시키거나 위험 신호를 놓치게 하는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통제 과용이 가장 위험한데 월 10일 이상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위장관 부작용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래 근육통 치료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 무시나 자가 진단도 위험하며 새로운 양상의 근육통이나 전신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심각한 원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 지속은 근육통을 악화시키며 과도한 안정이나 운동 부족도 근육 위축을 가속화하는 요인입니다. 근육통 관찰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통 일기 작성에서는 발생 시간과 지속 시간, 통증의 위치와 성격, 유발 요인과 완화 요인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약물 사용량과 효과, 물리치료 반응도 함께 기록하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 인지에서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발열이나 근력 약화,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근육통이나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도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도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근육통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에서는 근육통의 정확한 양상과 동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 과거 외상력,
가족력을 정확히 알려주며 운동 습관과 직업적 요인도 함께 상의하세요. 처방받은 치료법을 꾸준히 따르고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근육통이 전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첫 신호라면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근육통을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신 시니어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진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등산을 즐기시던 중 갑작스럽게 어깨와 목 근육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몇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파스와 진통제만 사용하셨지만 증상이 지속되어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고 근막 이완술과 물리치료, 체계적인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결과 2개월 만에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고 현재는 적절한 준비 운동과 함께 다시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72세 박모 할머니의 섬유근육통 관리 성공 사례입니다. 전신의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만성 근육통과 피로감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다녀도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복용을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신 결과 6개월 만에 통증과 피로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증상을 잘 조절하며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계시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75세 이모 할머니의 응급 상황 대처 사례입니다. 평소 가벼운 근육통만 있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신 근육통과 함께 발열, 근력 약화가 나타나 가족들이 즉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혈액검사에서 근효소 수치가 크게 상승되어 있었고 추가 검사를 통해 염증성 근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즉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고 면역 억제제를 추가하여 염증을 조절한 결과 3개월 만에 근효소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현재는 저용량 유지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근육 손상을 막고 회복을 가능하게 했다고 의료진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한 배경에는 근육통 진단과 치료 분야의 발전과 함께 3가지 중요한 접근법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발전은 정밀한 근육 질환 진단 기술입니다. 고해상도 근육 자기공명 영상검사와 근전도 검사, 근육 조직 검사를 통해 근육 염증이나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가항체 검사와 근효소 분석을 통해 근염의 원인과 예후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발전은 원인별 특화 치료법의 개발입니다. 급성 근육 손상에는 조기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근막, 이완술과 건침치료. 섬유근육통에는 항우울제와 항경련제. 염증성 근염에는 면역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등 각 원인에 맞는 표적 치료법이 확립되어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나 고주파 치료 같은 최신 물리치료 기법의 발전으로 비침습적 치료 효과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용적인 발전은 다학제적 통합치료 시스템입니다. 재활의학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여러 전문과의 협진과 함께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결합한 포괄적 접근법이 개발되어 만성 근육통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 교육과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적인 근육 건강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근육통은 더 이상 참고 견뎌야 할 증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전신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양상의 근육통이나 전신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열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통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근육통과 함께 발열이나 근력 약화, 피부 발진 등의 신호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근육통이나 전신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척추와 주변 근육, 인대의 문제로 인한 요통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올바른 근육통 관리는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 진료를 받아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유연하고 강한 근육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근육통 정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부분이나 근육통으로 인한 경험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